여름이 되면 진료실에 꼭 늘어나는 환자 유형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설사, 속쓰림, 어지럼증, 탈수 증세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요 며칠 수박 많이 먹었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쯤 되면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수박은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갈증을 해소해주고 시원한 수분감에 식욕도 조금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주지요. 하지만 그 수박이 어르신들에겐 생각보다 큰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의사인 저로선 여름만 되면 매년 같은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설명드려야 합니다. 수박은 체온을 낮추고 수분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찬 성질의 과일입니다. 이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겐 상관없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위장을 급격히 냉하게 만들고 설사나 위통, 체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평소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는 한 입의 시원함이 하루 종일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78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름철만 되면 반복적으로 설사와 탈수 증세로 병원에 오셨고 매번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수박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소화력이 약하고 위벽이 얇아진 상태에서 찬 수박을 식사 대용으로 자주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입맛이 없으니 수박이라도 먹어야지 하셨지만 실상은 영양 섭취는 줄고 위장 부담만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을 식사처럼 드시는 것. 그런데 과일은 대부분 당분 위주이고 단백질이나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데다가 찬 성질까지 겹쳐 위장을 차게 만들기 쉽습니다. 특히 수박은 수분 함량이 무려 90% 이상인데 이로 인해 위액이 묽어지고 소화효소의 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체하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 심각한 건 수박의 당지수입니다. 수박은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당지수 과일입니다. 혈당 조절이 중요한 당뇨 환자나 전당뇨 상태인 어르신들에게 수박은 달콤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시원하고 건강식처럼 느껴지지만 한 조각의 수박이 생각보다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박을 먹고 나서 공복 혈당이 180까지 치솟았다는 60대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박이 과일이니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매일 저녁 한 통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 조절이 완전히 무너져 당화혈색소 수치도 높아졌고 결국 식단 조절과 약 조정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수박은 당뇨병이나 고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수박은 이뇨작용이 강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까지 빠르게 배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론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탈수와 무기질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어지럼증이나 피로, 근육경련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박을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박을 저녁이나 밤 늦게 간식으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위장의 활동은 낮보다 느려져 있기 때문에 찬 수박을 갑자기 먹으면 위벽에 큰 자극이 되고 특히 위염이나 위축성 위염이 있는 분들에겐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수박은 공복보다는 식후 12시간 후 체온이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적은 양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수박보다는 실온에서 잠시 두어 차가움을 줄인 후 드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수박을 드시더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몇 조각을 나눠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박은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훌륭한 과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식품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당뇨, 고혈당, 탈수 위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이 심심하다고 수박만 찾다 보면 오히려 몸은 더 피곤해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건강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입니다. 수박 한 조각이라도 내 몸에 맞게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름철 수박이 어르신들께 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위장을 차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박을 지나치게 즐긴 후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 사례를 직접 보며 이 과일의 숨겨진 위험성을 알리고자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82세 남성 환자분이 탈수 증상과 함께 근육경련, 두통, 무기력감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은 지 2년쯤 되었고 평소엔 큰 문제가 없던 분이었는데요. 여름 무더위에 입맛이 없다고 며칠 동안 수박만 계속 드셨다고 하더군요. 물처럼 느껴졌고 목마를 때마다 수박을 찾으셨다는데 검사 결과 혈당은 240을 넘고 전해질 수치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수박이 몸에 좋은 줄 알았다고 하셨지만 어르신에게 좋은 음식이라는 건 단순한 인식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년층에게는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수박처럼 차고 당도가 높은 과일은 위장을 긴장시키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면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을 자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박 섭취가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찬 성질의 수박이 들어가면 위장 근육은 수축되고 그로 인해 위 내 음식물이 오래 머물며 트림, 속쓰림, 위산 역류 등의 증상이 유발됩니다. 이와 동시에 수박에 포함된 당분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체내 인슐린 반응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분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은 저하되기 때문에 무심코 먹은 수박 한 조각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박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식습관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박이나 참외,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되기 쉬운데요. 이런 식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 치우쳐 있어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 섬유질이 부족하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중 한 분은 여름철 내내 수박과 참외를 식사처럼 드시다가 빈혈 증세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매우 낮았고 근육량이 줄어 기초대사량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영양 불균형은 곧 면역력 저하,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결국 여름철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탈진하거나 작은 감기에도 크게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박이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몸속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박의 이뇨작용은 고령자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박을 많이 먹으면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체내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필수 전해질이 함께 배출됩니다. 평소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작용이 중복되며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경련,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 부정맥 같은 심장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환자분이 수박 섭취 후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뇌 관련 문제로 걱정했지만 알고 보니 저혈압과 전해질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23회 한 조각씩 수박을 드셨는데 나이와 복용 중인 약물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결국 수박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갈증 해소용으로 한두 조각 드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사 대신 혹은 간식으로 매일 수박을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제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이나 밤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 중이시거나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수박을 드시기 전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체온, 위장 기능, 혈당, 전해질까지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올여름도 수박이 반가우면서도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박이 어르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화력의 저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산 분비와 위장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찬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노년층의 경우는 다릅니다. 위벽이 얇아지고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위에 자극이 가해져도 쉽게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벽을 갑자기 수축시키고 이는 곧 복통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여름철마다 선생님, 밥은 안 먹어도 수박은 좀 넘어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걱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드시는 수박이 결국 식사를 대체해버리고 그로 인해 영양 결핍과 체력 저하가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박은 섬유질 함량이 낮아 포만감은 금방 생기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 해도 곧바로 허기짐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는 간식을 반복적으로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아 수박의 당분조차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박 섭취 후 바로 트림, 가스, 복부 팽만감 등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수박은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 만약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분들에게 수박을 무심코 권했다가 문제를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박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수박을 드신 후 나타나는 또 하나의 흔한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속쓰림입니다. 수박이 위산을 희석시키고 위장 내 환경을 급격히 변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위염이나 위축성 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수박 섭취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야간에 수박을 드신 뒤 자리에 눕게 되면 위산 역류가 쉽게 발생하며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 날까지 속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박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불청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수박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잘못 보관된 수박을 드셨을 경우 식중독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제 여름철에 수박이나 멜론을 통해 세균성 장염에 걸리는 어르신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중에는 위치나 틀니를 착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박은 물컹한 질감으로 잘 씹히지 않을 것 같지만 껍질 근처 단단한 부분이나 씨가 남아있을 경우 이로 인해 틀니가 불편해지거나 치아에 상처를 입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박은 한번 자르면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남은 조각을 비닐로 감싸 냉장고에 오래 두었다가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표면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며 그로 인해 식중독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수박을 먹는 방법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에 먹을 양만 잘라서 보관하고 먹기 전에는 반드시 칼과 도마를 청결히 해야 하며 수박 표면도 깨끗이 닦은 후 써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해보면 수박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과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겐 그 시원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장이 차가워지는 걸 넘어서 위장 기능 저하, 당분 과다 섭취, 전해질 불균형, 위염 악화, 신장 부담, 식중독 위험까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수박은 건강한 과일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잠시 내려놓고 내 몸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수박 한 조각을 먹기 전에 지금 내 위장은 괜찮은지, 혈당과 신장 상태는 어떤지, 현재 먹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없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박을 잘못 먹는 것은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름철이 되면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꼭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수박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둘째, 수박을 드시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셋째, 식사를 제대로 챙기시고 계신가요? 이 3가지 질문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박을 식사 대용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일수록 건강 문제를 더 자주 호소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름철 진료 통계를 보면 속쓰림과 설사, 혈당 불안정, 탈수로 내원하는 70세 이상 환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환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박을 자주 섭취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입맛이 없어서 그나마 수박이라도 먹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반문하십니다. 그럼 여름에 수박도 못 먹나요? 물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박을 좋아하고 여름철 수분 보충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양과 상황입니다. 수박을 먹는다고 해서 큰 병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다량 섭취하거나 식사를 대신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수박을 물처럼 마신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 패턴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름철 갈증은 단순히 물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더위로 인한 탈수, 전해질, 불균형, 혈압, 약 복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박 한 조각이 의외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의 인식입니다. 많은 경우 자녀분들이 어르신께 수박을 사다 드립니다. 더운데 입맛 없을 테니 수박이라도 드세요 라는 식이지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챙겨준 수박을 어르신들께서 몸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 드시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수박을 챙겨드릴 거라면 식사 먼저 챙겨드리십시오. 어르신들은 입맛이 없어도 밥상에 앉으면 한두 숟갈은 드십니다. 그 한 끼가 위장 운동을 유지시키고 기초 체력을 유지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드시는 수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서와 양만 조절하면 수박도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하지만 복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전후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고 찬기 없이 실온에 가까운 온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하루 12조각, 그것도 오후 이른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수박을 바로 먹는 습관, 공복에 수박으로 속을 달래는 습관, 물처럼 수박을 많이 먹는 습관, 이 모든 습관이 어르신들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여름철 건강관리는 시원함보다는 균형에 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을 먹을 때도 그 시기, 시간, 몸 상태를 고려하고 가능하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위장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피로감 같은 증상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식습관부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하나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수박 맛있게 드시되 조심해서 드시자고요. 수박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너무도 사소한 음식 하나가 건강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 어르신들께서 무더위를 피하려 드시는 수박이 도리어 건강을 위협하는 순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다수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젊을 땐 별 탈 없던 습관이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한 86세 어르신이 진료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던 그분은 며칠째 속이 안 좋아 밥은 못 먹고 수박만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탈수 상태였고 혈당 수치도 널뛰듯 들쭉날쭉했습니다. 물을 마시면 토할 것 같아 수박이라도 먹었지라며 힘없이 웃으시던 그 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처럼 수박은 어르신들께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위로의 음식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섬세한 주의가 필요한 조심스러운 음식이기도 합니다. 결국 건강한 식생활이란 것은 특정 음식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상태와 상황에 맞게 조절하며 섭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박을 포함해 여름철에 자주 찾게 되는 모든 과일과 간식들이 그러합니다. 너무 차갑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다면 그건 약이 아니라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식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무더위에 지쳐도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따뜻한 밥 한 숟갈이라도 드시는 것이 몸의 균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박이 더해진다면 그건 비로소 건강을 위한 디저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박을 드실 때는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하루 한 번 한 조각입니다. 이 기준은 모든 어르신께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드시고 싶다면 식사와 간식 사이의 시간대를 택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장 상태를 살피며 평소보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기운이 있다면 며칠은 과일 자체를 쉬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 초기 증상이나 기억력 저하로 인해 수박 섭취를 반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 드시며 본인은 이미 먹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신 경우지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냉장고 내에 남은 수박의 양을 조절하시고 드신 시간을 함께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과다 섭취는 자칫 큰 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식사 외의 모든 음식에 대해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름은 견뎌내는 계절이 아니라 건강하게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에어컨 아래에만 있다고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한 번은 햇볕을 쬐고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분을 챙기며 보내는 것이야말로 여름철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 건강도 쉽게 따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심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여름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같이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식사 하나, 습관 하나에서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오늘 수박을 한 조각 드시기 전에 한 번쯤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란 그렇게 작은 배려와 선택으로부터 지켜지는 법이니까요. 올여름도 무탈하게, 시원하게, 그러나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